일단 뭐 황모 씨 이야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 행정관, 그다음에 동해에 있는 뭐 사장집 아들이라며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장이 원래 또 윤석열 대통령이랑 또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쓴 기사에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면은 기사에 써놓은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동해에 있는 뭐 업체를 운영하는 황 사장이라고 있는데, 네, 황 사장님. 그 황 사장의 아드님이 이제 이 황모 행정관이고, 예. 이 황모 행정관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기사에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삼촌이나 뭐 작은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분의 부친이 운영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의 어떤 그 친한 관계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을 이어준 무정 스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진짜 스님인지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이 회사에 이제 일종의 이제 등기이사처럼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연이 있는 가문이에요. 황씨 가문. 그리고 작은 엄마면은 황 사장님이 형님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족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가까운 가족에 준하는 호칭을 쓰는 정도의 아주 밀접한 사이다라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부든 이제 대통령실이 구성될 때는 로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 한 자리 들어가고 싶어 난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이렇게 당의 보좌관이나 그 당직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된 인사들이 거의 대통령실에 진출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냐면 정치와 행정에 능한 사람들이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집권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런 전문가 위주로 포진이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사적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쩌다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그런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니까 저 사람 조심해라 뭐 그 사람 딱 제 비선이다 어떻게 뭐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저런 애가 왜 들어왔을까 무자격자 같아 보이고 무자격자 같아 이게 보이구나. 다 신원조회를 거치고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급자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예컨대 행정요원이나 행정관 아래 뭐 이런 거나 해서 뭐 좀 기능직이나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떤 비서실을 그냥 장악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적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래 되면은 엉망이 됩니다. 조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7명이. 그런데 이런데 유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개털됐어. 이 황모 씨에 대한 주변적 사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황모 씨 기억나실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취재하고 뭐 이럴 때 황모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덜미를 잡은 적이 있는 그 사람이고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갔던 사람 코바나 콘텐츠 그쪽이었나?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깝게 수행을 한 사람이고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이제 녹취 나오고 할 때 명태균 씨가 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를 같이 tas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바라 바라밤이라고 하면서 같이 타고 가야지라고 얘기할 때 그 표현. 그때 운전했던 사람 황모 씨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민주연구원장 할 때 수행 내지 운전했던 게 주로 운전이 또 특기인가 봐요, 이분은. 이 코너링이 좋은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또 어쨌든 그때도 운전을 하고 수행을 했다 이런 관계도 주로 그래서 이 지근거리에서 뭔가 수행을 하고 뭐 챙기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황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뭔가 월권을 했거나 이런 정황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양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권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들 같은 존재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실제 양아들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고 밀착 수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이를테면 뭐를 해먹었거나 뭐 그런 유의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요 존재만 해가지고는 비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쓸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쓸모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버럭을 많이, 이거는 뭐 국민의힘 쪽의 얘기인데 뭐냐면 버럭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네가 좀 얘기해봐. 그러면은 한번 버럭을 해도 양아들 같은 존재니까 약간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쓸모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분한테 들은 건데 정권 초기에 있었는데 예. 집에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매일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에서? 예, 같이 좀 한남동? 예. 서초동? 서초동인지 제가 서초동은 아니겠지. 서초동 아니야 한남동 같은데 네. 이거는 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권 초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윤석열 옆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앉았고 이분 옆에 갑자기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밤 10시 정도였어요.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친구가 가만히 젊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이게? 얘는 뭘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장도 뭐 밤 늦은 시간이니까 갑자기 예. 불렀으니까 뭐 그런 건데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니 이 황 씨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의 양아들. 뭐 누구는 애완견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김대남이 그 서울보증 감사 자리를 노렸을 때 어디 전화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이 황 행정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그렇지. 이렇게 밀착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렇지. 라고 추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는 문고리 역할을 하면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해먹었느냐 요거는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랬을 여기까지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 않느냐. 예.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 같은 사이면은 우리가 가족을 예를 들면은 뭐 예전 청와대 옛날에 대통령들이 청와대 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양아들 같은 존재 같은 사람이면은 공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을 모신 건지 김건희 여사를 모신 건지 여기 지금 JTBC 보도를 할지 그다음에 여권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아니 김건희 여사를 모실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이 중에서는 비서관급들도 있던데 예, 제가 아는 뭐 어디 언론사 출신의 비서관급들도 있고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고 그 제2부속실에 주어진 역할이 영부인과 관련된 업무고 이 황모 씨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 사실. 뭐. 그리고 채용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렇지.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초반에 이 정부 초반에 뭐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게 있었고 문제가 된 인사였는데 예. 그 넘어갔거든요. 또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언터처블이에요 거의.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근데 예. 그거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2부속실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영부인 백업이면 문제가 없는데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들어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직책 확인한 데가 어디냐면 시민사회수석실인가 그랬거든요. 시민사회수석실이 왜 김건희 여사의 밀착 수행과 그다음에 어떤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출마한다고 나간 사람의 그렇지. 어떤 그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창구가 혹시라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그런 게 이제 웃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잡혀가는 일이죠.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랬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기획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 이것도 저것도 다 이상해요. 아이가 뭐 시민사회든 국정기획이든 이상한데. 국정기획도 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함이 좀 이렇게 옮겨진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저는 국정기획 쪽으로 알고 있어요. 국정기획으로 리스트가 돌고 있어요. 국정기획 쪽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하경 그 중앙일보 대기자가 10월 7일이었나 그때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2부속실을 이제 만드는 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김 여사 라인을 넣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더라. 이거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황 씨한테 주목을 하는 거는 워낙 기괴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7인방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7인방이 있고 워너비 7인방이 있는 거예요. 용산에는. 아, 또 워너비가 있어? 아니 김대남도 그런 거잖아. 시기 질투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저렇게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직 가거나 공천 받거나 뭐 이런 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도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이지만은 이들을 만약에 솎아낸다라고 하면은 7인방을 그러면 이게 사태가 해결이 되냐고. 또 워너비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그거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대해서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는 이거를 근원을 해결을 해야지 뭐 7인방을 솎아내든 뭘 하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 3명, 선임 행정관 1명,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 2명, 전직 비서관 1명이 다 한남동 라인인데 이 사람들이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를 했대요. 그러면 대통령은 야 직접 보고하지 마. 왜? 내 마누라한테 보고를 하냐?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런 리스트대로라면은 국정기획비서실은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거거든요. 와, 국정기획이? 예, 거기에다 정책 홍보하고 의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비서관실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업무를 하고 또 각 부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국정상황실이나 NSC에서 뭘 생산하는데 대통령한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유관부서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 브리핑 자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여사의 관심사항을 식별해가지고 거기서 또 별도 보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사는 앉아서 대부분 자기 관심사는 물론이고 그 외의 것까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섭정이 가능해지는 섭정이. 근데 섭정을 하면서 이게 또 사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또 어떤 민간인 신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해버린다든가 뭐 저 국정감사에서 누구였죠? 강유정 의원이 아주 공교롭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KTV에서 그 방송했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가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형문화재들이 이렇게 국악 공연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접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악인들의 그 어떤 민원 사안이 또 실현이 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가 국토부에서 그냥 확 처리를 빨리 일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국정의 모든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인데 그거를 잘했던 못했던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민간인인 신분인 대통령 배우자가 만약에 이거 공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대가인지 뭔지는 모르지. 그리고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2억 원 정도를 드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줬다.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이게 법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인지 아니면 강아지판의 나라인지는 그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강아지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이게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사 쪽에서 내려왔다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공직사회 내부에 여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렇게 공인이 되는 거라고 이 과정이. 그러면 이 2억 원이
제대로 적절한 예산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물론 뭐 그게 뭐 어디 뭐 꼭 낭비됐다고 할 수는 없고 문화진흥에도 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사라는 게 국정의 영향력이 공인이 되는 거고 거기가 패스트 트랙이면 이후에 더 센 로비가 더 붙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제 전직 외교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 그 트위터, 지금 X로 불리는 트위터가 이게 공식 인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공식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는 이제 배우자법이 있어서 아예 오피스가 있고 공적 지위가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해줬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거 요청한다고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결국 받아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직 외교부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이 여사 라인 쪽으로부터 외교부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사 라인으로부터.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 민원 해결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한 게 뭐냐면은, 예. 자 미국 그러니까 트위터 걔네들이 난색을 표한 거는 우리는 이거를 질 바이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누가 오든 승계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다라고 하니 그때 외교부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쪽으로만 만들지만은 앞으로 이거 승계할 거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냈다라는 건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이 7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왔다라는 게 예. 그 연락이 온 게 외교부에 왔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광범위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맞을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그거를 깊숙이 알고 있었던 전직 외교관 직원이요, 외교부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외교부가 이걸 해야 되나?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 국익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사.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